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입장문을 SNS로 냈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질문에도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낸 이유는 뭘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이번에도 진실보고권 행사하실 건가요?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한번의 뉴스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봐도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네네. 이번 수사 특검에 대해서 처음 나온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네 가지 정도의 요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란 혐의는 부당하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자신 하나로 족하다. 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고, 세 번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 네 번째는 자신은 국민을 믿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리라 믿는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게 요지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내란 혐의가 부당하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이고요. 두 번째 계엄 관련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데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수사 재판을 받는 군인 공직자들이 정권 교체 전과 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 싶고, 다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은 한 일이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네. 진술했던 것과는 대단히 상충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역사가 심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법정에서는 결국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네 번째가 이게 핵심적인 요지 같은데,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대리인격인 전환기 씨를 통해서 네. 국민의힘의 정책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주류 중심의 어떤 영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계속 낳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북경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는 네.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비겁해도 저렇게 비겁할 수가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본인을 정치적인 희생양처럼 여기고 모든 것은 나한테 이 책임이 있으니까 정치 탄압하지 말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 재판정에 가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처럼 또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모습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메시지를 두고 정말 비겁한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 목소리가 그래도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잘못된 시각이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고, 또 진심을 다해서 그 계엄이라는 것도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라고 하려면 본인이 다 인정해야죠. 이것도 제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내가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도 내렸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병대 그 사령관에게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했고, 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대통령 다 왔다. 조금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 비겁한 것은 여전히 본인 지지층의 뒤에 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뭐 역사의 심판이다, 국민만 믿고 간다, 국민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 뒤에 숨어서 살고 싶은, 연명하고 싶은 그러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화를 날도 더운데 더 화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권영진 의원께는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본인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환기 씨를 통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에 뭐 입당을 해서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는 좀 확신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이거는 역사가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을 자기가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지지층들이나 우리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면은 네.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권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보수는 지금 계멸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3년도 안 돼서 정권을 내주고 그리고도 이걸 뭐 이기고 돌아왔다고 뭐가 이긴 겁니까 이게. 지금 보수 국민들은 텔레비 안 봅니다. 밤잠 못 자요. 나라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만든 분이 이렇게 당당하려고 하면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국민들, 우리 보수 국민들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달 만에 왜 옥중서신을 내고 이렇게 할까? 저는 이제 법정투쟁에서 정체투쟁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동안은 법리 다툼을 통해서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동안 자기 부하들하고 계속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고 말씨름하다가 근데 결국은 이 부하들이 이제는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법정투쟁으로서는 안 된다. 이젠 정치투쟁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한 것과 맞물려서 저는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대표를 만들겠다고 자기가 10만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개를 같이 하는데 그거는 전환길 씨 생각인데 한번 과연 그게 국민의힘과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될지 그렇게 가는 게 우리 보수가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어서 정권을 다시 담당할 그런 당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이런 분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자기들의 행동이나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